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40강 7. 계약법 강론 1. 매매 1. 의의 2. 매매의 성립 3. 매매의 효력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 오늘 매매를 배웁니다. 이게 일시적 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들에서 중개 업무를 할 때 대표적으로 하는 게 매매하고 임대차입니다. 매매, 계약법 강론 2에서는 이제 임대차를 배울 텐데, 먼저 매매가 또 중개수수도 또 세죠. 자,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합시다. 매매가 무엇인가? 매매란 당사자 1방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주면 빨리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갑이 매도인이에요. 자, 매도인, 주택이 있고, 을이 매수인입니다. 자, 을 매수인. 자, 그러면 갑이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합니다. 무슨 약정? 자, 이런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겁니다. 이런 주택 같은 경우. 지상권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에 가면 이제 지상권의 이전이게 되겠죠. 자, 이전을 약정을 하고, 약속을 하고, 같은 말이에요. 약정을 하고. 상대방은 뭘 하냐? 대금 지급을 약정하는 겁니다. 대금 지급을 약정. 대금이니까 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만약에 갑의 소유권 이전하는데 을이 물건이나 다른 재산권으로 이전을 한다면 그건 교환이 되는 겁니다. 돈으로, 다른 말로 해서 돈으로 하는 것만이 매매다. 자, 요게 전형적인 매매 형태입니다. 자, 그럼 매매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냐면, 매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거는 방금 매매에 대한 정의를 얘기한 거고, 자, 매매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 자, 갑 매도인입니다. 자, 이제 주택을 매도한다고 쳤을 때 을 매수인이고요. 자, 먼저 매도를 하겠다는 계약을 하죠. 자, 매도. 단순히 권리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점유, 목적물도 인도하겠다. 너가 여기서 살아라.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계약금. 그러면 계약은 일단 설립을 한 겁니다. 매매 계약. 그 이후에 을이 중도금 지불하고 4. 잔금 지불하는 날 동시이행 관계죠. 요때 잔금 지불하는 날 같은 4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요때 재산권을 이전하면 됩니다. 재산권하고 점유를 다 이전하면 이전 등기 서류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매매는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게 매매고, 그 과정은 이렇다. 이 과정을 설명하는 이유는 나중에 좀 이따 이제 계약금에 대한 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매매. 자, 그럼 매매의 의의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럼 매매의 성질은 어떠냐? 자, 이 매매의 성질, 법적 성질을 보는 겁니다. 매매의 법적 성질. 첫째, 낙성계약입니다. 낙성이라면 허락한다는 얘기죠. 쌍방의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계약. 자, 두 번째, 유상계약. 무상은 어느 한쪽, 증여 같은 걸 생각하면 되고, 무상계약은 쌍방이 서로 재산을 출연하는 거예요. 자,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관계를 지는 겁니다. 쌍무계약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 성립상의 결렬성, 자, 이행상의 결립성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배웠고, 소멸상의 결렬성에 의해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당사자 1방의 채무가 소멸했을 때 위험부담이 발생하고, 우리 민법에서는 채무자 귀책 사유로 한다. 채무자 위험부담. 채무자 귀책이 아니라 채무자 위험부담이라고 했습니다.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1방의 채무가 소멸했을 때 채무자 위험부담. 자, 쌍무계약이고, 그리고 계약서는 쓰지만 그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료시, 개인 간의 채권 채무를 만드는 분료시 계약이다. 첫 번째 성질이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매매의 목적은 뭐냐? 자, 매매는 무슨 목적으로? 재산권을 이전하는 겁니다. 재산권 이전.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소유권 이전이에요. 전세권도 이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상권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이전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대금은 반드시
돈은 대금으로 지불한다. 매매는 그 목적이 대금 지급이에요. 대금 지급. 목적이 두 개인데 하나는 재산권 이전, 또 하나는 대금 지급. 자, 그래서 금전 이외에 다른 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뭐 물건이나 권리의 이전 등을 약정하는 경우는 교환이고 그럼 매매라고 하지 않는다. 교환은 매매에 준하여 매매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매매는 어떻게 성립이 되나? 자, 매매 성립. 매매 계약에 의해서 성립을 하죠.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이제 성립을 하는 겁니다. 자, 매매는 낙성 계약이고 분류식 계약입니다. 자,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한쪽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한쪽은 대금을 이전하고 그렇게 의사의 합의만 있으면 일단은 성립하는 겁니다. 자, 매매가 성립을 하는데 매매 예약이라는 게 있어요. 자, 매매 예약. 매매의 예약. 이게 어떤 경우에 이런 게 나타나냐 하면 매매를 미리 예약하는 거야. 여러분이 이제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이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매물, 예를 들어서 A주택이 매물로 나왔어요. 지금 매물. 그래서 매수하려는 의뢰인이 딱 가봤는데 이게 마음에 들어. 집도 가보니까. 근데 당장 계약할 계약금은 없어. 계약금 있으면 계약을 하지. 계약금이 없으니까 10만원 걸어. 10만원. 이건 나중에 계약 안 하면 도로 돌려받는 거예요. 이거에 바로 10만원. 이거 내가 찜했어요. 그 사람하고 계약하게 계약서 쓸 수 있게 좀 엮어주세요. 그게 매매 예약이에요. 이런 게 매매 예약. 매매 예약은 팔려는 사람은 아무에게나 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A 물건 같은 경우 살려는 사람은 아무나 아니라 어느 특정한 사람이 사러 오는 거기 때문에 자, 매매 예약에서는 보통 대부분 누가 권리를 갖냐? 매매 예약에서는 살려는 사람이 주로 권리를 갖습니다. 자, 청약자, 매매 예약의 권리는 주로 청약자 또는 다른 말로 매수인 쪽에서 많이 갖습니다. 매수인. 자, 이런 쪽에서 매매를 예약하면 매매 예약하고 매매 예약이란 뭐냐면 매매를 매매 계약, 본 계약을 할 수 있는 완결권을 가진 거예요. 매매 예약을 할 수 있다는 매매 예약을 했을 때 그 권리는 무엇이냐? 자, 예약 완결권자의 의사표시, 즉 계약을 하겠다는 본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계약이 완결되는 그런 의사표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매매를 청약하는 것이죠. 자, 이 매매 예약은 어디까지나 본 계약을 하기 전 단계로서의 매매 예약이에요. 그래서 법적 성질은 이 매매 예약은 형성권입니다. 자, 주로 매수인이 내가 사겠다라고 매매를 예약하면 형성권이고 예약을 완결시키면 본 계약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도성도 있습니다. 매매 예약은 양도성도 있고 가등기도 가능해요. 가등기도. 자, 가등기도 가능하다. 그리고 당사자 계약으로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 이제 매도인 쪽이죠. 주로 매도인 쪽에서 언제 본계약 체결하겠냐고 예약 완결권을 언제 행사하겠습니다라고 최고를 할 수가 있어요. 최고 기간 며칠까지 답을 달라고. 그때까지 답이 없으면 매매 예약은 취소된 거예요. 매매 예약은 됐지만 예약 완결권은 없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예약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매매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착기가 갖고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예약 완결권이 없어져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매매 예약을 어떻게 규정하는 매매 일방 예약이라고 해서 일방. 자, 매매의 뭐라고 하냐? 일방 예약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쪽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청약자나 매수인 쪽이 매매 예약을 했을 경우에는 예약 완결권, 즉 본 계약을 누가 할 수 있냐? 청약자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매매 예약이고 이제 매매 예약을 해서 본 계약을 하면 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매매 예약에 의해서 갑과 을이 만나서 공인중개사가 주선을 해서 자, 이게 매매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갑도씨. 자, 을숙씨가 사기로 했으니까 몇 월 며칠 날 나와 주십시오. 양쪽에다 전화해서 합의해 갖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나오죠. 그래서 계약서 쓰고 그래서 계약서 서로 쌍방이 한 장씩 갖고 공인중개사가 한번 보관하고 그리고 을이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자, 그럼 이 계약금 별표해놨죠? 아까 뭔가 이유가 있는 거야. 왜 별표를 했냐? 의미가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자, 이 계약금 워낙 중요하고
중개 업무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계약금에 대해서 아주 훤히 정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계약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계약금은, 자, 계약금, 계약에 이런 계약, 이런 계약. 계약금을 주고 받아야만 계약이 성립해, 매매는 특히. 그래서 계약금,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계약금, 계약은 이 매매, 전체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죠. 이게 주된 건 아니야. 전체 매매 계약이 중요한 거죠. 자, 전체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고, 계약금을 지불해야만 이게 성립이 돼요. 그래서 요 물건을 필요로 한다. 즉, 돈을 지불해야 된다. 계약금을 지불해야 되는 거고, 계약금, 계약에 대한 계약 해제는, 이건 계약금을, 자, 이제 갑과 을, 요 상황을 두고 얘기를 합시다. 자, 갑과 을이 똑같아요. 갑이 주택이 있고, 을에게 매도를 했습니다. 자, 계약서 쓴 거예요. 그리고 계약금을 수수했어요. 계약금을 받았어.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계약금을 민법에서 뭘로, 이 계약금의 성질은 원래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증약금, 증거로서의 계약금이고, 또 하나는 해약금, 해제권을 보유한 금액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위약금의 개념이 있는데, 증약금이면 증거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항상 요 두 개를 수험생들이 엄청 헤매요. 이 개념을 못 잡아. 근데 해약금은 잘 이해를 해. 요거는 이해를 잘 해. 위약금이 해약금이고, 해약금이 위약금이 거꾸로 아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눈 크게 뜨고 요 설명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해약금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태는 무슨 상태다? 이행 전이에요. 중도금을 안 냈잖아. 중도금을 내야 이행이 된 거기 때문에 계약에 해제를 못해. 이 상태에서는 약정 해제가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서, 만약에 갑이 자고 났는데 주택이 2배로 뛰었어. 계약금 갖고 만족을 못해. 그러면 을에게 값을 다시 계약하자고. 근데 을이 아니라고, 난 계약한 대로 이행하겠다 그러면, 그래, 네가 준 돈에 내가 2배 쳐서 주마. 계약 해제야. 그러면 해제되는 거예요. 그게 해약금이라는 거야. 그게 따로 돌려주면 되는 거야. 반대로 을이 집값이 자꾸 떨어져. 에이, 먹고 떨어졌잖아. 내가 계약금 준 거 당신이 갖고 우리 계약 없던 걸로 하자고. 이게 해약금이고, 위약금은 뭐냐면, 이건 위약금을 따로 계약서에 써야 돼요. 약속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금 형식으로 계약금을 몰수하겠다라고 써야 돼. 무슨 얘기냐? 중도금을 이제, 자, 이렇게 을에서 갑으로 중도금을 내야 되는데, 자, 중도금 지불을 안 한 경우야. 자,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불 안 하는 경우야. 이행지체잖아요. 이행을 안 해. 이런 경우에 위약금과 관련된 규정이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이기 때문에 돈을 갑의 입장에서, 야, 너 이제 계약 해지하는 거니까 내가 이거 먹고 너랑 계약 해지 안 해. 이게 주장이 안 되는, 해약금으로서의 주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약금으로서의 주장은 그 돈을 주는 사람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먹는 사람 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해해야 돼. 갑이 해제를 하고 싶으면 계약금 돌려주고 계약금에가 2배를 돌려주면 되는 거고, 을이 해지하고 싶으면 너 계약금 받고 끝내잖아. 계약 해지할래. 주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행이 지체됐을 때 이 받는 쪽에서는 해약금을 얘기하면 안 되고 위약금을 얘기해야 돼. 너가 중도금을 지체했기 때문에 우리 특이하게 위약금 규정이 있다. 위약금 규정이 없으면 계약금 돌려줘야 되는 거야. 내가 받은 손해만 배상해야 돼. 손해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그거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해약금은 누구나 다 알아. 2배를 주든가 아니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금 안 받고 우리 해지합시다 하면 돼. 자기 사정상. 그런데 해지할 마음이 없어. 우리 지금 해지할 마음은 없고 이행을 지체하고 있을 뿐이야. 단지 그때는 위약금 규정을 특별하게 계약서에 넣어서 중도금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 걸로 하며, 이때의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갑은 을은 돌려달라고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못을 박아놔야 돼. 계약서에다가. 대부분의 계약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공인중개사 이렇게 매매계약서 보면 그게 다 없다면 특약사항에다가
갑이 얘기하면 돼. 지금 계약금을 내가 집이 1억이고 계약금 1,000만 원 받는데 보다 적으라고. 이 사람이 중도금을 제 날짜에 못 주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나의 것이 되고 계약은 해제된다고. 딱 못을 박아놔야 돼. 그래야 위약금인 거야. 그때는 갑이 이제 위약금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갑이 이 사람이 중도금을 못 줬으니까 공인중개사한테 얘기한 전화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중도금 안 줬고 오늘까지 안 줬다. 중개사무실 갔는데 안 나와. 그러면 내일까지 하루 시간 더 줘서 한 최고 기간을 좀 줘야겠죠. 일주일 시간 더 줘서 안 되면 계약서에 의거해서 이건 위약금이니까 계약금 내가 먹고 이건 없던 거라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달라고 얘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위약금 특약을 하지 않으면 그걸 주장을 못해. 계약금을 돌려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받은 손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집을 팔았으면 내가 또 딴 집을 계약을 한 게 있어. 딴 집에 내가 계약을 하면서 돈을 준 게 있는데 이자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에게 손해를 입힐 수도 있으니까 그 손해 받은 거를 을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지 계약금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약금 특약을 안 했을 때. 위약금 특약을 했을 때는 가능한 거예요. 자, 해약금은 해지하는 사람 입장에서 돈 주고 해약을 하면 되는 게 해약금이고, 위약금은 이행지체, 상대가 이행지체 빠졌을 때, 그때 내가 위약금 특약을 했을 때 위약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위약금, 요 위약금을 좀 살펴보자고요. 자, 위약금. 해약금은 매수인은 그냥 계약금을 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해지한다. 그러니까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의 2배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지하면 되는데, 위약금. 자, 위약금. 계약금은 다들 잘 아는데, 이제 위약금에서 헤매는데, 자, 위약금은 첫째, 이게 성립을 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어야 돼. 특별한 약속, 약정, 뭐 다 같은 말이야. 약정이 있어야 돼. 이걸 위약금으로 한다는 약정이 첫 번째. 자, 두 번째. 위약금은, 자, 이 계약금을 위약금을 했을 때, 이거는 손해배상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해 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자, 이제 채무를 불이행했어. 자, 채무 불이행. 중도금을 못 냈다는 얘기예요. 자, 채무 불이행 시에 계약금을 교부한 자, 계약금 교부자는 상대방이 몰수해버려. 그게 뭐라고 한다? 몰수당하는 거지. 몰수당하는 거예요. 몰수당하는 거고, 교부받은 자. 자, 이거 반대로 교부받은 자. 는 배액을 상환하는 거예요. 배액을 상환. 자, 갑돌씨가 해약금하고 똑같이 그때는 상황이 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약금이든 위약금이든 2배 주면 되는 거야. 2배. 근데 을의 입장에서는 얘기가 달라. 그냥 단순히 해약금일 때는 이행지체를 빠졌어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해약금일 때는. 근데 위약금 규정을 딱 넣어버리면 돈을 못 받아. 나는 해지할 의사가 없지만 갑이 계약금 고부자한테 네 거 몰수야, 너 왜 채무 불이행해? 하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자, 위약금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셋째, 위약금 약정도 하고, 위약금 약정 플러스 손해배상 약정을 또 할 수가 있어. 이런 경우가 제일 무서운데, 위약금 약정에 의해서 몰수당했어. 지금 몰수당하고 갑이 또 손해 입은 게 있대. 자기가 또 집 이사 가려고 팔고 이사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손해 입은 게 있어. 그러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손해를 입었다. 자, 대신 이 손해를 입었다는 입증 책임, 자기가 손해 입었다는 걸 입증해야 될 거 아니야. 입증 책임은 청구인이, 즉 갑이 지는 거예요. 청구하는 사람 쪽에서. 반대로 을의 입장에서도 그 지상권 같은 게 그런 게 나오죠. 전세권이나 지상권 같은 경우는 중도금이 없이 그냥 바로 잔금이 지급이 되니까 잔금을 지급하려고 딱 하는데 이 사람이 안 된다는 거야. 안 팔겠다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자, 배액을 일단 상환 받아요. 그리고 받은 게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뭔 얘기냐? 자, 여기서 이제 자, 해약금은 해약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돈을 주는 입장이니까 해약을 할 수가 있는데 해약금으로 위약금은 해약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이제 채무 불이행이 됐을 때 얘기입니다. 자, 위약금 정리를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 위약금 지금 쭉 공부한 걸 정리하는 거예요. 위약금은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자, 위약금 특약이 있는 경우 위약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어떤 약속이 있는 경우고 하나는 특약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몰수 가능해요. 손해배상 따로 약속했으면 또 손해배상도 할 수 있는 건데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히 채무불이행으로 몰수할 수가 없어. 몰수가 없어. 그리고 실제 내가 입은 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실제 손해만 배상해 주면 되니까 해약하기가 쉽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위약금 특약을 계약서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기가 힘들어.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매의 성립에 대해서는 같이 공부를 했고 이번에 매매의 효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는 어떤 효력이 있는가? 자, 당사자 1방은 한쪽은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했고 나머지 당사자 1방은 대금 지급하기로 했어요. 돈 주기로 했어요. 자, 그런 경우에 먼저 매도인은 매도인은 어떠한 의미가 있나?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시켜줄 의미죠. 재산권 이전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의 의무가 있어. 자, 권리 그 자체의 등기자. 권리 그 자체를 이전 등기하는 겁니다. 자, 권리 이전 등기는 플러스 목적물에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경우 주택 같은 주택에 점유도 줘야지. 내가 이사 나가야지 그 사람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목적물에 점유도 같이 이전을 합니다. 점유도 이전. 자, 이런 경우고 특약이 없는 한 주물, 종물 모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주물이나 종물이나 부속물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재산권 이전 의무하고 대금 지급은 매수인의 대금 지급은 동시 이행 관계야. 동시에 해야 되는 거야. 서로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아니야. 동시 이행 관계이고 그 계약 체결 후에 이제 과실. 자, 계약을 체결했는데 과실 같은 경우 과실이 이제 나올 경우에요. 열매가. 자, 이럴 경우에는 원칙은 매도인에게 귀속해야 아직은. 원칙은 매도인이야. 그렇지만 대금을 지급한 경우, 자, 매수인이 대금을 이미 지급을 했어.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그럴 땐 매수인, 이 과실은 매수인 것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매수인은 무슨 의무가 있다고 그랬다?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 대금. 돈 줘야지. 대금 지급 의무. 자,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자, 대금 지급 시기는 이 목적물 인도 시기하고 권리 이전 시기가 동시 이행 관계예요. 결국 권리 자체 이전 등기하고 목적물, 매도인의 이 의무하고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다. 우리 교재 그림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고 그리고 대금 지급 장소. 자, 어디서 지급하냐? 원칙적으로 매도인. 자, 매도인. 물건 파는 사람이 갑이에요. 항상 계약서를 보면. 자, 갑의 장소죠. 매도인의 현 주소. 현 주소 가서 하는 거예요. 즉, 매도인 측에 중개사무소 있는 데 가서 내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중개사무소에서 내는데 매도인 집 근처에 중개사무소야. 매수인 집 근처에 내가 중개사무소 가서 직접 하나 사줄 테니까 알아봐 주세요 했는데 좀 멀어. 그러면 그 매수 중개하는 분하고 같이 차 타고 매도 중개하는 중개사무소 가서 계약서 쓰잖아요. 공동 중개의 경우. 자, 매도인의 현 주소. 자, 그리고 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어. 대금의 지급기한, 잔금은 언제까지를 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지급기한까지는 이자를 안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대금 지급 거절권이 있어.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대금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어떤 때냐? 자, 대금 기준권은 이런 거는 참 예외적이니까 주의해서 봐야 돼요. 자, 첫째, 동시이행 하시오라고 원용 자기가 사용을 해야 돼. 자, 이걸 주장할 때. 그러면 대금 지급을 늦출 수가 있어. 상대가 목적물하고 권리 이전 등기를 할 때까지 대금 지급, 그때까지 연기한다는 얘기지 완전히 거절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연기적인 항변권이야. 두 번째,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 즉 아까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주택이 있어요. 자, 매매를 했어. 매도를 했고 이제 계약금도 지불을 했어요. 그런데 제3자가 제3자병이 이거 내 집이야 하고 주장을 해서 예고 등기를 걸어버렸네. 그 사이에.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거 샀다가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주인이면 집 뺏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 주장자, 이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도 대금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요. 자, 대금 지급 거절이 가능한데, 그러나 요 경우에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해야 돼. 그 집 말고 다른 그 담보로 더 비싼 걸 제공했을 때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그때는. 그리고 매도인도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록 이게 이 사람이 자기 집을 주장하지만 이게 가짜야, 가짜. 그럼 매도인은 억울하잖아. 그럴 때는 나에게 주는 게 불안하면 공탁하셔. 법원에다 공탁을 해라. 그래서 이게 매수인이 완전히 정해졌을 때 매도인이 진짜 주인이면 나에게 내가 공탁되는 걸 찾아가면 되고, 소송이 끝난 다음에 병이 진짜 주인이라면 진짜 주인인 병이 찾아가면 될 거 아니냐. 공탁 두 가지죠.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든가, 담보를 제공했을 때는 매도인이 돈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담보를 제공한 능력이 안 될 때는 법원에 공탁하셔. 공적으로 맡겨라 이거야. 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하고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쌍방 동시이행 관계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많이 배웠는데, 매매의 자, 당사자 1방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은 대금 지급, 돈을 지급한다는 거. 그리고 매매의 성립에 있어서는 매매 예약에 대한 거, 1방 예약이라는 걸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계약금에 있어서, 계약금인 건 우리가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계약금인지. 2배로 상환하든가, 계약금을 안 받든가. 그렇지만 위약금 부분을 우리가 자꾸 헷갈려 하는데, 위약금은 특약을 걸어야 되고, 채무 불이행 시에 계약의 해약금인 경우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채무를 안 하겠다는 거죠. 아예 해지하자고 하는 거고, 위약금은 이행은 하고 싶은데 채무를 못 이행한 경우에, 그때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몰수당한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매매 후일록은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